박관천 경정으로 뭐가 하나로 다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일단은 박관천 경정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데요. 지금 검찰의 수사, 지금까지 결론 난 거를 종합해 보면요. 네. 그 해당 문건도 박관천 경정이 작성을 했고, 네. 유출도 박관천 경정이 유출을 했고, 예. 그리고 각 등장했던 뭐 7인회라든지 십상시라든지 네. 모든 의혹들은 이게 실체가 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만 미행 보고서도 박관천 경정이 했다는 거고요. 네. 자, 이게 진실의 실체인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저 나대로 화백님 관련해서 지금 만화를 지금 그리 오셨습니다. 네. 예, 만화 소개하기 전에 지금 뭐 박관천 경정이 그 정윤회 씨하고 만나가지고 전 부인과 네. 뭐 얘기를 나눴다. 근데 저도 그 정윤회 씨 처음에 그 검찰 출두할 적에 네. 뭐 불장난 얘기를 했죠. 네. 불장난이라는 거는 그 보통 그 서로 남자들 무슨 업무 상황 가지고는 불장난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네. 불장난이라는 거는 그 어디 무슨 여자 남자 어디 무슨 또 그 아주 그 적절치 못한 관계의 그 불장난 이런 표현인데 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조금 얼핏 보여서 그 어휘도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화 그려오신 예, 걸 한번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네. 오늘 영하 13도로 아주 혹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이 그 정윤의 그 문건을 수사하면서 그 얼음 낚시를 하러 갑니다. 네. 성역 없이 모든 것을 그 낚아 올리겠다고 이제 네. 이 얼음을 깨고 이제 그 낚시질을 합니다. 네. 그 낚시질을 하는데 옆에서 나대로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대로가 이제 구경을 하고 있네요. 예, 뭘 잡고 있나? 예. 네. 한번 보실까요? 예. 저 구멍 좀 봐. 그러니까 구멍이 조그만합니다. 그 다음에 대충 알만하지. 예. 저걸 갖고 무슨 큰 대어를 낚을 수도 없고. 네. 대어가 낚일 리도 없고. 네. 얼마 전에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가이드라인을 꼭 세우는처럼 찌라시라고 그러고 한마디로 끝내버렸으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는 제일 약한 조직이 그 검찰 아닙니까? 그 검찰이 알아서 기는 건지 아주 그 표현을 제가. 자, 이 큰 대어가 지금 저 구멍 좀 봐, 알만하지. 이 대어가 누구를 연상하시고 그린 겁니까? 뭐, 연상하는 건 없습니다. 자, 이게 뭐, 진짜 실체가 이거인지 아니면 뭔가 검찰이 좀, 박관천 경정 쪽으로 뭔가 몰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글쎄요, 뭐, 검찰에서 지금 면밀히 이제 수사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걸 종합을 해보면, 네. 결국 그 이번 사건의 모든 핵심 열쇠는 박관천 경정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거의 지금 현재 결론이 나가고 있고 문건 내용은 문건 내용이 왜냐하면 네네. 핵심이 가장 십상시가 있느냐 네. 또 뭐 친일 같은 건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이 조직에 실체가 없으니까 그 내용도 전부 허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허구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고 그걸 청와대에 문서화시켜서 네. 밖으로 유출했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예. 과연 박관천이라는 사람이 뭐 경찰에서는 능력도 있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권분이 청와대까지 가서 예. 그것도 민심의 흐름을 또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을 다루는 중요 임무를 네. 수행하게 됐느냐. 네. 아직도 반성을 하려고 내 입은 뭐 찌퍼다. 네. 무슨 별의별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건지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건지 네. 이거는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이건 예의가 아니다. 이건 최대한의 연말에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박관정 경정하여간 저희 그 채널A 기자와 단독 인터뷰한 걸 보면 대통령께 충성한 것에 대한 회의감, 후회감이 든다. 네. 문건 내용 경위를 말하면 국민들 놀란다. 문건 소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제 지금 지금 오프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임 박사님. 문건 유출은 네.
잘못된 일이죠.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나 이 사건을요, 좀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안하지만 청와대 전체 문건을 봉화 마을에 가지고 가셨잖아요. 네, 이지원 프로그램을. 이지원 프로그램을. 네. 거기에 비하면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 저는 뭐 비판을 받겠지만 서로 몇 번 뭐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다 언론이 몰고 가는 것 같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근데 이걸 자꾸 무슨 내용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 전철을 만났다 뭐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파일을 봉화마을에 가져간 거나 또 뭐 NLL 사건에 비했을 때 이번 사건이 심각하기는 하나 네. 상대적으로 봐야죠. 그냥 이게 뭐 엄청난 일이고 저도 누가 이 실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뒤에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지금 여러 번 종편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네. 남북관계도 있고 이제 연말 올해 한 해를 마치고 새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인가? 네. 우리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 차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뭔가 박경정이 뭔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그야말로 불장난한 건지 어떤 지금 건지. 검찰 수사로만 보면은 박관청 경정에게 뭐 정윤회 씨라든지 또 박지만 회장이라든지 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모두 휘둘려서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빚은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지금. 지금 이번 그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내용이 없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데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할 때부터 이런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한 내용은 첫 번째는 그 세계일보에 보도된 내용. 그러니까 정윤회 씨 등 이른바 십상시가 작년 10월부터 매달 2차례씩 정기 모임을 갖고 국정을 논의했느냐.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중식당에서부터 중식당 사장부터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면은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하나는 문건 유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요.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 시중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문건을 발견을 해서 청와대 그 여러 통로로 지금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청와대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유출 그리고 이 유출된 문건이 그 언론의 보도가 되게 될 거다. 이런 거는 예고된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실 밑에서 그 오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그 문건을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그랬는데도 청와대는 이 행정관을 직위해제한다든지 아니면 8시간의 감찰 조사에서 회유 협박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검찰 수사는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 청와대의 무기력한 태도. 그거는 좀 지적을 받을 마땅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임 박사님은 왜 이제 걱정은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좀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슈가 이걸로 이제 빨려 들어가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래도 일단 청와대가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었다 지금 이런 지적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좀 지적을 좀 해볼 수 있을 건데, 전 차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시작이다, 종착이다. 박관정 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뭔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뭔가 밝히지 않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는 이제 지포고 이게 충성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이게 상당한 수준의 폭발력 있는 정보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의 그 어떤 그런 큰 폭발만 하나 가지고 있으니 적정선에서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서 종결 처리하자.
이렇게 경찰을 압박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 상당 시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박경정이 얘기했다는 것이 자체가 횡설수설이고 신뢰할 수 없는 얘기들이 대부분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찰과 수사 협박용, 협상용이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정말 국민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현재 나와 있는 얘기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이 놀랐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놀랄 얘기는 무슨 뭐 대통령의 친인척이도 측근이 뭐 수천억을 비리가 있다 이런 이 실질적인 부패의 고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일종의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게 국정농단이냐 인사의 참패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렵부산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놀래고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이 이상 더 이상 놀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박 대통령의 친인척을 저렇게 엄하게 관리하는데 사실 무슨 사건이 있을 것이며 돈거리 상임하게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돈 가지고 부패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관천 경정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더 이상 놀랄 거 없다. 그래서 박동열 지방청장 끌어내가지고 온갖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별 내용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박동열 청장이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놀래고 뭔가 있지 않느냐 저게.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박관천 경정의 저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까지 가게 경찰서는 보냈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런 걸 못 걸러내고 받아서 일을 시켰냐.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3년 임기에는 저런 사람들이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거기에 저는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신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걸로 낭비할 겨를이 없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박지만 이지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이제 말을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의 팔자, 동생의 팔자가 지금 이렇다 지금. 대통령의 동생도 돼보고 지금 보통 일반인 같으면 청와대 춘추관 같은 데는 어떻게 5월 5일이나 뭐 날씨 좋을 때도 이렇게 가서 놀기도 할 텐데 어떻게 대통령의 동생이 그 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데리고 가서 서양희 변호사하고 한번 그 녹지원도 한번 걸어보고 해야 될 텐데 그것마저 못하고 있는 게 도대체 그러면 그것이 꽉 그 비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딱 틀어막힌다고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